장미수의 라이브 인 세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건강합니다. 네, 여러분. 4월이 시작되고 6일이 지나는 4월 6일입니다. 6일째가 되는 4월 6일입니다. 6일째가 되는 4월 6일입니다. 내일이면은 7일째가 되는 벌써 일주일이나 되었네요. 4월달이. 내일이면은 이제 4월 7일이니까. 여러분들은 4월의 한 주를 즐겁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기타를 샀어요. 이제 기타도 배워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고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뭐 이제 게임이나 이제 휴대폰 같은 여가 생활은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컸으니까 이제 떨쳐내 버리려고 하고 악기를 중심으로 이제 한 개씩 다루면 좋으니까 그래서 어제 기타를 샀습니다. 기타 코드를 빨리 잡아야 하는데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할아버지 언제 한번 말씀하세요. 많이 배워갖고 기타도 연주해도 되죠? 기타 연주하면 좋죠. 좋죠. 찬송가나 배워서 해야겠어요. 네, 여러분은 지난 영상에서 전이초등학교 태권도 대회에 관한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셨을 텐데 이제 첫 번째 뉴스는요. 제목이 세종 전이초 빛낸 태권도 선수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영상이랑 많이 연관되어 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헤드라인을 안 깔아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알아두시고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미수의 라이브 인 세종.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려야지. 그렇지. 네, 제목은 세종인 뉴스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세종 전이초 빛낸 태권도 선수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보내드립니다. 세종시 전이면에 위치한 전이초등학교의 태권도 선수 9명이 지난 2일 부강중학교 체육관에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참여한 선수 선발을 위해 열린 제4회 세종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해 1위 4명, 2위 3명, 3위 1명 등을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학교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이날 1위 선수로 선발된 서원상 6학년, 윤준석 6학년, 박형근 6학년, 박지민 여자 6학년 등 4명은 오는 5월 28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세종시 태권도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특히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강원도 인제군 다목적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70회 전국 씨름 성수권 대회에 참여해 이영재 6학년 선수가 개인전 용장급에서 금메달을 비롯해 단체 은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린 데에 이어 태권도 선수들이 혁혁한 공을 세워 전이초는 겹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이초 태권도 선수들은 열악한 학교 재정으로 인해 지도자와 훈련장 없어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학교 인근에 있는 태권도장을 이용해 도장의 관장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훈련한 결과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런 다 뉴스인데요. 읽었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태권도를 하면은 성장판이 열려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 성장판에 자극을 줘서 키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저의 객관적인 그런 의견이지만 태권도를 한다고 하여서 키가 크는 학생들도 있고 키가 안 크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서 태권도를 하기에는 나는 그런 경비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학생들도 간혹 있을 텐데 그 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키가 큽니다. 뭐 할아버지만의 마사지 비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야죠. 마사지보다 태권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태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태권도는 이건 한국에서 처음 생긴 운동이에요, 이게. 이게 신라시대 때 화랑도가 했던 거예요, 이게. 화랑도요? 신라시대 화랑도면 1500년, 2000년 전에 우리나라 고유의 운동 경기인데 태권도는 체력 단련도 단련이지만 두 가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인성이 들어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성장판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 밑에 있는 건데, 이게 발목이라 치면 여기요? 발이라고 해서 그 발목 거기를 복숭씨라고 그러는데, 복숭씨 알아? 네. 이렇게 복숭씨. 톡톡. 거기가 성장판인데, 태권도라고 해서 특별히 성장판을 이렇게 뭐 마사지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태권도가 발을 쓰는 운동이다 보니까 발로 차지 올라가서 그렇죠. 발을 많이 쓰니까 그 발이 발목을 요리조리 돌리면서 발목으로 치는 거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머리 때리면 그러다 보니까 성장판을 과하게 치는 게 아니라 차츰 급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키가 크는데 상당히 유리한 건데, 네. 뭐 그렇다고 꼭 클 건지 그거는 할아버지도 장담 못하고, 할아버지 태권도는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근데 할아버지 그러면은 태권도에 갈 수 있는 친구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의견이 또 나뉠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층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학비를 못 대준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때 기사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 난 이제 태권도를 못 가. 나는 오늘 시간이 없어. 나 그렇게 되면 나 잠 못 자. 뭐 그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는 돈이 없어.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마사지를 이제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안 다녀도 이렇게 하면 키가 클 수 있다라는 뭐 할아버지의 마사지 비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할아버지 마사지 비법 특별한 거 없는데. 아니, 할아버지 맨날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할아버지는 혈액 순환이 잘 되라고 이렇게 뭐 거꾸로 둔다든가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키 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몰라. 하여튼 기본은 사람은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피흐름이 잘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키도 안 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근데 할아버지가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태권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좀 실력이 딸리네. 다만 태권도를 뭐 돈이 없어서 안 간다거나 뭐 다른 핑계로 안 가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자는 게 기본이고, 밥을 먹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게 기본인데, 그 기본에서 태권도는 걷는 거나 어디 가서 뭐 씨름을 하거나 이런 거 다 합친 것 이상으로 몸이 이렇게 몸을 붕붕 띄우잖아. 그러면은 내장도 좋아지고 소화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태권도는 참 좋은 것 같다.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래도 할아버지가 뭐 어쩌라고? 할아버지가 마사지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요 손이랑 발에 지금 땀이 나요, 계속.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마사지 해주는 건 뭐 다른 거 없는데, 발 두드리고 뭐 그 성장판 있는데 주물러주고 손 꼭 쥐어주고 그러는 건데. 요즘 들어서 손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그래요? 할아버지 덕분에 따뜻해졌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가 뭐 몸보신도 해줬긴 했지만 닭으로 몸보신. 엄마가 몸보신을 뭘 해줬는데? 치킨이요. 치킨이 그 몸보신이요? 네, 저한테는 치킨이면 진짜 닭다리, 닭보신탕 못지않은. 아이고 참말로. 그럼 다음 뉴스는요, 어린이 친구들이 재밌어할 뉴스로 들고 왔는데요. 장미소의 라이브인 세종. 이 뉴스를 통해서 위조 지폐 구별법이랑 또 그 5만원권 지폐 속에 들어있는 20g 찾기 등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폐를 가지고 오셔서 보시면 더욱 재밌는 뉴스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뉴스는 한겨레 신문의 과학 일반판 4월 3일자 이근영 선임 기자의 뉴스입니다. 기사네요. 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번 집에 5만원권짜리 지폐가 있으면 가져와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만원짜리 안 들고 해서 어떡하지? 5만원짜리요? 가져올까? 네. 할아버지, 그럼 제가 그때 동안 이제 앞글 읽어드리고 있겠습니다. 1687년 만유 인력 법칙을 서술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른바 프랭키피아를 출판해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유명해진 아이작 뉴턴은 1696년 조폐국 검사로 발탁됐습니다.
당시는 손으로 만든 옛 주화가 기계로 만든 새 주화가 함께 쓰이던 때였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새 화폐가 사라지면서 경제 위기가 닥쳤고 화폐 유저분들이 판을 쳤습니다. 뉴턴은 월리엄 찰로더라는 시대의 위조 화폐 제조범과 4년에 걸친 싸움 끝에 그의 범죄를 입증해 교수형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대형 위조 화폐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짜 돈은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위조 지폐는 3,031장, 3,301장, 즉 1억 824만 원으로 2014년 3,907장보다 22.4%가 줄었습니다. 유통은행원 100만 전당 위조 카페 발견 장수는 0.7장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영국은 100만 단당 위조 지폐 발견 장수가 128.5장에 이르고 유로존은 47.6장, 캐나다는 29.6장입니다. 라는데요. 할아버지 5만원권 지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어딨죠? 이 앞에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스 기사를 이제 제목을 안 말해드렸죠. 사실 제목이 위패 조상화 수염을 만져보면 딱 신사임당은 머리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있는 거면 여러분들이 이제 5만원권 지폐 중에서 이 신사임당 이 5만원권짜리 지폐를 가지고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어디라고 해야 되지? 여기 쪽에 빛을 비추면 신사임당이 숨은 그림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영상에는 보이던가 안 보이는가 모르겠네. 이렇게 숨은 그림 속에 신사임당이 보여요? 여기에 한 분 계십니다. 보여? 네, 보이고요. 여기 한 분이 이 그림과 똑같은 분이 계시고요. 이렇게. 하얀 쪽에? 네, 보이실라나? 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지금 할아버지가 이쪽 카메라로 찍어, 이거. 저 할아버지가 지금 그런 카메라, 보여요.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이거 보여요, 할아버지?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이 카메라를 찍는다니까, 지금. 손 찍고 있어. 보여? 나는 안 보여. 영상에서는 안 보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화면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신사임당 머리를 손톱으로 긁으면 오돌토돌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죠. 가채인가요? 가채. 가채. 그게 손미경 박사가 했다고 하더라고. 네, 얘를 오돌토돌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느껴지네요, 진짜 머리처럼 막. 네,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가 보이죠?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태극기 그리고 우리나라 지조 사괴 모양이 번갈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조? 이게 네, 지도. 지조라고 그래. 이게 홀로그램이라는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5만원권, 여기군요. 여기구나. 여기입니다. 여기고 5만원권을 상하로 움직이면 띠 안의 태극 무늬가 좌우로 또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 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되게 재밌는 사실이네요. 글쎄, 여러 가지. 나 할아버지도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줄, 이제 여러분들 수능 OMR 카드나 또 다른 OMR 카드를 보시면 이런 줄이 있을 텐데, 양쪽 옆 가운데 5개의 검은 선을 위아래로 쓸어 만지면 오돌토돌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는 당연히 이런 게 없겠죠. 오돌토돌하네. 할아버지, 예,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아무것도 몰라. 위조 지폐가 아니십니다. 그래, 다행이네. 네, 다행이죠. 손으로 슬슬 문질러 보면 알겠네. 네. 이제 박미사 앵커는 이제 아무 때나 5만원짜리 만져보겠네. 네. 아무래도 만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만져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네. 네, 맞아요. 머리를 만져보면 가채가 오돌도돌하다면서. 네. 이렇게. 전 이 부분이 가장 신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가장 신기했고요. 가채? 네, 가채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게 되었냐라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일단 만지면 오돌토돌한 것은 요판 인쇄라는 법을 이용하여서
인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배경으로 보여야 하는 미세 문자, 자외선을 비추면 보이는 형광 그림, 빛을 비추면 보이는 수문선, 은선 등을 거의 모든 화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위조 방지 장치들이라고 합니다. 되게 신비로운 뉴스죠. 그리고 지폐를 제작하면서 넣은 위조 방지 장치를 통해 위조 지폐를 찾는 데에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등이 총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5만원 권에는 기울이면 4가지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 홀로그램과 아래, 위나 옆으로 움직이면 그림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입체형 노출 운선이 들어있어서 눈으로 식별이 엄청 쉽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다른 나라의 지폐권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면 그냥 간단히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지폐 같은 경우는 이 뉴스는 5만원 것만 나왔었는데 일부 돈 지폐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검출기 또는 분광기 등 특수 기기를 써야만 알 수 있는 지폐가 있다고 합니다. 맨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자성 잉크나 자외선 형광으로 쓴 문자나 무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로 써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은행과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기에서 은행 창구에 직원들이 돈을 셀 때 쓰는 이제 기구에 설치된 위패 감별 장치는 대부분 자외선을 쬐거나 장기장을 이용해 외패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실 아셨습니까?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도 감정이 이제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네. 일단 5만원권에서 저 진짜 이런 사실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5가지, 10가지 엄청 많이 나왔네, 뭐가? 이게 오돌도돌하네, 진짜. 네, 예, 6가지입니다. 감별할 수 있는. 5만원이라고 글씨 쓴 데도 만져보니까 뭐가 도돌도돌하네. 네. 그리고 심사임당도 또 나타난다고 하니까. 심사임당 들었네, 진짜. 그쵸. 내가 지금 형광등에 비춰보니까. 네. 이야, 축하하네, 이거.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자료입니다. 근데 들었네. 네, 여기 심사임당 사진 자료는 어떻게 가져왔어? 이렇게 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네. 좀 그렇게 갖다 놓고 방송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네. 네, 그러면은 다음 뉴스는요. 박미수의 라이브인 세종. 할아버지의 재미있는 해설이 들어있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저와 함께 더불어서 재미있는 해설을 해주시는 더불어? 세계 뉴스? 더불어라고 합시다. 더불어는 더불어민주당 광고한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할아버지와 박미소 리포터가 같이 하는 박미소의 라이브인 세종. 이거 가려도 되나요? 이걸 합시다. 그래요? 네. 그거 갖다 놓고 하죠. 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뉴스 기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진이 있는데. 저 사진은 뭔데? 저 사진은요, VOA에서 한 건데, 지금 중국 같은데요. 이제 제목을 보면은, 마우스가 안 보인다. 자, 가봅시다. 자, 제목은 중국 산무부 대북한 수출입 금지 품목 전격 발표라는데요. 이 사진은 뭐예요, 이게? 이 사진은요. 건물이요? 네, 여기 사진 설명을 보면은 북중 전격 도시연 당둥 항구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북한에 들어온 석탄을 선적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중국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보내드립니다. 중국 상무부가 5일 특정 북한 광물의 수입 금지를 내용하는 하는 풍목별 대북 통상 금지령을 공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2016년 11호 공고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에 근거해 몇몇 품목의 대북 통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툼, 그리고 회토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경유에 속하는 5가지 품목이 대북 수출 금지 목록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2016년 11호 공고문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에 근거해 몇몇 품목의 대북 통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툼, 그리고 회토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유에 속하는 5가지 품목이 대북 수출 금지 목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처로 8개의 종류 19개 항목이 통상 금지 품목이 됐습니다. 그림을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잘려서. 네, 알겠습니다. 그림 좀 내려와지는 거요? 네, 이렇게. 그렇지. 하세요.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13년 9월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900여 개 항목이 담긴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특정 국가의 수출 금지 조치를 한 것도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할아버지, 예.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예. 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이랑 진짜 북한이랑 사이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좋았었지요. 좋았었어요? 이거 중국하고 북한하고 한국전쟁 때 6.25 때 같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화면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기술력이 대단해 보이네. 그쵸. 최종인 뉴스는 오른쪽에다 갖다 저 화면 밑에다 볼까? 그러려고 해서 지금 할아버지 말씀. 지금 저기 저 흰돌이 깜돌이 밑에. 아이고, 박미소 이 리포터 이거 기술이 이거 이렇게 늘어도 돼? 엄청나네. 기술이 늘으면 저야 더 좋죠. 대단합니다 이거. 네, 이것만 줄여서. 할아버지, 네. 계속 해설해 주셔야죠. 이거 중국하고 뭐 물었던 거 지금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빠져서 화면 보느라고.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중국 상무부가 네. 뭐 어떻게 했다는 게요? 아니, 북한에게 수출할 거를요, 안 한대요, 이제. 북한하고 무역 규모를 줄이겠다. 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자꾸 핵 개발을 하게 되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한다, 원폭을,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한다, 미국의 핵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한 5배 약해요. 10배 정도 가까이 핵 보유 능력에서.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걔들이 말썽을 부르니까 자기네들이 죽을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을 들어주다가 이 새끼야 그렇게 하고서 막 찰싹찰싹 뺨대기를 때리는 형이라.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번 기회에 꼭 항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그렇게 나가는 건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지. 이게 중국도 자기네 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요. 그럼 왜 치워? 그거 있는 게 난데.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그게? 북한 국기입니다. 북한의 잘했죠. 그거 이름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 북한 거를? 뭐라 합니까? 왼쪽 거는 인공기라고 하고, 네. 오른쪽 거는 어디 거요? 중국입니다. 중국 거? 네. 그 북한 거는 뭐라 그래요? 인조기. 아니요. 조자 들어가는 건 미국 국기가 성조기요. 이 북한기는 뭐? 성조기. 성조기 아니를 왜 이래? 인자 들어가. 어디 가서 다 없어졌어. 네. 인공기. 인민공화국이라고 인공기. 네. 중국기는 뭐라 그럴까? 중국기는? 저 지금 생각 좀 해주세요. 생각 못 해낼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보자. 왼쪽 거는 뭐라고? 북한 거는 뭐라고? 인공기. 오른쪽 거는? 우선공기. 어떻게 알았을까? 쳤어요. 쳤어. 인터넷에서 찾았구만. 네. 그 왜 오송홍기일까? 5개의 별. 5개 별에 빨간색이라고. 맞췄다. 이건 안 쳤어요. 오송홍기. 네.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었는데 이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을 해.
아, 왜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취임한 지 3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네. 근데 중국에서 한 번도 오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큰 집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북한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진 거지. 이게 아. 어디 뉴스에 이런 게 나와? 이거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지금부터 짓거리면 좋은데, 이제 영국 뭐, 여러 나라를 짓거리 세계 뉴스를 많이 해. 그전에 우리 세계 뉴스 했지. 네. 근데 그 화면이 볼만하네. 볼만하네. 엄청 볼만하네. 미소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아, 그래도,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여기를 봐야 미소 얼굴이, 여기 봐야 되는데. 배를 봐야 미소 얼굴. 근데 고개가 옳지. 그 친구들이 네 얼굴만 많이 나오지 말고 다른 얼굴 나올 수 없느냐고 했다면서. 라고 제 전학교 친구가 누구요, 걔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생각을 윤서영. 해봤어? 생각을 어떻게 해봤죠. 하면 나올까? 그러니까 화면 3개까지 갖다 놓고 미소가 한 군데만 나올 수도 있네. 네. 그러니까 자료 화면을 그런 걸 많이 띄우니 방송국이 그렇게 하는 거야. 결국은 이제 우리보다 결국은. 고급 기술로 하지. 음, 오늘 아주 고생 많아. 뭐다 한 거 더 할 거 있어? 끝난 거 아니요? 안 끝났는데요? 뭐가 더 해? 제가 여러분들께 시험 방송 때는 많이 했던 날씨 정보를 날씨 정보 어떻게 날씨 정보 찾아놨어요? 찾아놨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비가 오는다고 총- 밖에서 쿵쿵 했거든 방금. 쿵쿵 했습니까? 천둥 소리 났어요 방금. 네. 일단 충청남도 영계군에서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후 5시경으로 22도 날씨를 갖다 놓지 여기다 보이게. 그럴까요? 왜는 가면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 하고 갖다 놓으면 되거든. 이거 어디서 가져온 겨? 여기는요. 구글에서 가져왔습니다. 구글에서. 구글에서 가져왔는데 조치원이요? 네, 조치원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충청남도 영계군에요. 수요일 오후 5시경으로 얘가 22도 그리고 습도는 20% 풍속은 네 배웠는데 이거 단위 이거 헥토파스칼이요? 4ms 뭐였지? 4S? 4ms 뭘로 세컨드라던데 아닌가? 건드라고 그러나? 모르겠어. 뭔 소린가? 배도 않고. 제가 꼭 공부해요.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기예보를 구글에서 찾아왔다든가 해가지고 칼라로 된 화면을 갖다가 네. 펼쳐줘가지고 방송을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보시면 사실은 네. 대전지방기상청에 전화로 해서 누굴 나오게 해서 같이 여기 스카이프로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얼굴을 보여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나 앞으로 이게.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일단 근데 오늘은 박미소 네? 리포터가 엄청 잘하네. 저런 거 자료 잘하네. 화면 띄우니까. 해. 할아버지는 할래도 그거 못해. 왜 못할까? 귀찮아서. 귀찮아서가 아니라 실력도 없어. 실력도 없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게, 어린이들은 잘하는 게. 지금 22도. 네. 내일 날씨는 어떠세요? 내일 날씨요? 내일 날씨는 오늘 밤 날씨. 오늘 밤 날씨. 이거 목요일인데. 목요일? 그럼 내일 거네. 네. 오늘 수요일이니까. 네. 자, 일기했으면은 이제 네. 크루징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크루징하고 끝나야겠죠. 여러분 오늘 뉴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대체적으로 기술력도 많이 늘었고 되게 제가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안 되지만 늘은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죠. 아이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 정말요? 그렇게 갖다 놓으면 되네, 그지? 네, 그냥 생각을 해놓고 있을걸. 할아버지, 얘네들도 이제, 얘네들도. 힘돌이 깜돌이 많이 지켰을게요. 필기. 공부 제대로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번만 출연해주세요. 뭐 어떡하라고? 이해를 해주면 안 돼요? 뭘 해주라고? 이해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해로 해주다. 걔는 땡기는 게 안 되잖아, 웹캠은. 그러네? 이 카메라로 땡겨서 해줘야 돼. 흰돌이 깜돌이 필기 얘들 찍으라고? 네, 왜냐면 얘네들도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얘들 지금 아주 크게 잘 찍어놨어요. 정말요? 쓰다듬어줘, 살살. 이야. 이름을 불러줘야지. 깜돌이죠? 깜돌이, 흰돌이, 피기. 많이 했어. 저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잘했죠, 할아버지? 잘했습니다. 우와. 한 개 더 만들었다. 네. 그럼 이상 박미소의 라이브인 세종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짠.
인사하십시오. 네, 그럼 이상 박미서의 라이브인 세종의 진행자 박미서였습니다. 네, 박미서의 라이브인 세종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어디서 나왔어? 아까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한층 더 기술력이 발전하고 말솜씨가 내일 오실 거예요? 내일 올까요? 내일 목요일 내일 목요일은 못 오네? 못 와요? 할아버지, 저 그리고 선생님이요 방송부 그거 했어요. 나가라고 추천해줬어요. 학교 방송국? 그 학교 방송국을 네가 잡으면 어떻게 다른 애들 경험하게 둬야 되는데? 너는 거의 전문 방송인인데. 근데 할아버지 선생님이요. 응. 저 진짜 제 친구가 편집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영상 편집도 해? 네, 누군데? 전가연이라고 귀여운 친구 한 명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갔는데 저한테 말 알았어. 잘한다고 해주셔서 네가 네, 방송부를 맡아서 하든가.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 좋아요. 그거는 꼭은 아니야. 왜냐면 하면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나와서도 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건데 한 명이 아니지? 네, 5, 6학년이요. 몇 명이 하는 거지? 네, 몇 명이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많이 뭐. 사랑해 주시고 그럼 여러분 오늘은 약간 토크식으로 진행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시간 네. 많이 갔습니다. 네, 많이 갔네요. 그럼 이상 박미서의 라이브의 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박미소의 라이브인 세종.